우리나라가 11위를 했어요. 큰일 났네. 고작가님 여기 큰일 났네. 우리 11위 했대, 11위. 큰일 났네. 두 자리야. 이거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이제. 이거 큰일 났네, 진짜. 큰일 났네, 아유. 그거를 심지어 좋아하기까지 하냐? 이런 말들도 많더라고요. 왜 좋아하나요? 뭐 빠따 때리나요? 거기 태형이 있으니까 학생들도 말 안 들으면 너 10점에 2대씩 때리고 그러나? 왜 좋아해? 나는 학부는 잘 모르니까. 졸구의 나라구나.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거기 출신이잖아. 졸구 출신이잖아. 인생 공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체인지 그라운드 인생 공부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실 엄밀히 말하면 반응은 모르는데 제가 이제 연PD랑 한 스웨덴은 과연 천조궁인가 방송이 반응이 엄청 좋았을 거라고 기대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PD님에 이어서 체인지 그라운드의 또 똑순이 신미주 PD님과 함께 그 나라의 교육은 어떻게 1등이 되었을까?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라는 대한민국은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PD님이 오늘 나와주셨는데 신PD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처음 나왔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체인지 그라운드의 신미주 PD라고 합니다. 현재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픽션월드 소설 대본을 주로 쓰고 있고요. 행정일도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신PD님은 영어를 워낙 잘해갖고 저희 이제 고 작가님이 이거 판컨 검토할 때 뭐 이제 논픽션은 다 이제 커버하실 수 있는데 소설은 힘들거든요. 관용어도 너무 많고 우리 또 고영성 아저씨가 관용어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어갖고 이제 그 소설 검토도 함께 하고 계셔갖고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PD님이 싱가포르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건데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싱가포르 교육 시스템을 신PD님이 왜 얘기해 주냐? 자기 소개 좀 자세하게 해주시죠. 네, 저는 싱가포르는 저한테 제 2의 고향 같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15살 때 싱가포르로 유학을 가서 총 10년을 싱가포르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고등학교부터 한 거예요? 중학교부터 한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한 거죠. 그러니까 중, 고, 대학교 모두 싱가포르에서 나왔어요. 저는 이제 싱가포르 국립대에서 박사를 했고 신PD님은 전자공학을 박사를 했고 싱가포르 국립대에서 학사죠? 네. 학사를 맞아요. 무슨 과 했었죠, 맨 처음에? 처음에는 제가 공대에 들어갔어요. 공대 전공이 뭐였어요? 이제 엔지니어링 사이언스라는 조금은 새로운 전공이었었는데 1년을 공부하다가 너무 저랑 맞지 않아서 내 길이 아니다. 네, 맞아요. 더 이상 못하겠다 해서 정치 외교학과로 2학년 때 폴리티컬 사이언스. 엔지니어링에서 폴리틱으로 바꿨네,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다행히 공부가 적성에 맞아서 재미있게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 졸업하고 또 싱가포르에서 좀 하다가 유학도 갔다 왔죠, 또. 싱가포르도 유학인데 싱가포르에서 또 유학 갔죠, 그렇죠? 어디 가서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영국의 석사를 1년 거긴 동안 어느 하러 학교예요, 갔다 거기는요? 왔습니다. 이제 런던 정치경제대학교라고 런던에 있는 사회과학 분야에 특화된 대학교가 맞아요, 되게 있어요. 명문대예요. 거기가 L 뭐라 그러죠? LSE라고 LSE 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LSE도 되게 명문대학교예요. 그래서 신PD님이 공부를 진짜 많이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 싱가포르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누구보다 왜냐면 문과 이과도 같이 해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저는 이제 대학원만 다녔기 때문에 사실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근데 신PD님은 본인이 직접 입시도 겪어봤고 학부에서 이과에서 문과도 가봤고 그 다음에 또 균형감각 이렇게 한국에서도 공부를 해봤고 중학교 때까지 한국에서 공부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영국에 가서 석사까지 하면서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또 누구보다 이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잘 말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박사님 혹시 피사 테스트가 뭔지 아시나요? 아시겠죠? 피사, 알죠. 네. 그 뭐 성취도 테스트? 국제 무슨 학업 성취도 테스트인가? 그런 네, 거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 잘하잖아요. 우리나라 뭐 한 2등, 3등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2, 3등을 했었는데 11위를 했어요. 큰일 났네. 고 작가님 여기 진짜 큰일 났네. 우리 11위 했대, 11위. 왜 떨어졌어? 큰일 났네. 두 자리야. 이거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이제 이거 큰일 났네 진짜. 그래서 피사 오바마가 자랑하는 그 교육의 나라인데 나라 망쳐둔 거 아니야 그러면은? 큰일 났네. 아유. 피사 테스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테스트는 OECD가 3년마다 실행하는 테스트예요. 그래서 7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근데 싱가포르가 세 분야 모두 1위를 했어요. 통합 챔피언이네 이제 그러면은. 원래 싱가포르는 여러분 항상 2위, 1위 그랬죠? 3위 항상 랭킹 3위 안에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싱가포르는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시키길래 모든 분야에서 1위를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거는 싱가포르 학생들이 수학을 되게 좋아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수포자가 많잖아요. 제일 많아요, 제일 진짜. 그런데 싱가포르는 수학 성적도 높은데 어떻게 학생들이 그거를 심지어 좋아하기까지 하냐? 이런 말들도 많더라고요. 왜 좋아하나요? 뭐 빠따 때리나요? 거기 태형이 있으니까 학생들도 말 안 들으면 너 10점에 2대씩 때리고 그러나? 왜 좋아? 나는 학부를 잘 모르니까. 근데 제가 확실히 그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티칭 어시스턴트를 했었는데 뭐죠? 조교를 했었는데 이제 대학원생이니까 그 학부생들이 확실히 진짜 똘똘했어. 나는 아직도 기억나. 내가 그 뭘 공부를 하려고 싱가포르 국립대 있을 때 빈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어떤 좀 껄렁껄렁한 백인 친구가 그 들어왔어요. 껄렁껄렁한 백인 친구가 들어왔어. 그러면서 노트북을 피면서 뭐 이렇게 이제 미국애인가 그랬은 거예요. 그래서 하이 막면서 와서 엄마 내 이러면서 뭐 나 뭐 스터딩 나도 여기서 해도 되냐? 그래서 sure. 그래서 내가 막 이제 했어. 그러다가 이제 좀 챗을 했어 이제.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막 이제 막 그런 거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이게 the biggest mistake I made in my life 딱 그러는 거야. 왜? 싱가포르 국립대로 교환학생 온 게. 왜냐면은 너무 빡세다는 거야 진짜 자기네 학교에 비해서. 제가 이때 이 얘기 좀 관련돼서 했는데 진짜 빡세서 그 수업 강도가 너무 높아요 진짜. 그래서 진짜 친구들이 똑쟁이들이 많았어 거기 내가 볼 때. 어떻게 그 친구들이 그렇게 되는지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싱가포르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싱가포르 교육에는. 근데 첫째는 뭐냐면 학업적 성공은 꾸준함이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꾸준함이 학업 성취도를 결정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졸부의 나라구나.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거기 출신이잖아. 졸부 출신이잖아. 이게 좀 무섭게 들릴 수도 있는데 초, 중, 고등학교 모두 졸업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중, 고등학교가 서열화가 되어 있어요. 너무 무섭더라 그거 맞아.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입시를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쉽게 말하면은 중학교 들어갈 때 입시 한번 봐야 되고 그렇죠?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입시 봐야 되고 대학교 들어갈 때도 입시 보는 거잖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초등학교도 랭킹이 있고 1위부터 뭐 200 몇 위까지 있어서 정확하게 랭킹이 있어요. 맞죠? 그렇죠? 그다음에 중학교도 랭킹이 있고 우리 학교 몇 위야 막 내가 그랬던 기억이 맞죠? 그게 그렇죠? 무섭더라고요 진짜 그게. 그래서 네 초등학교는 랭킹이 그렇게 이제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데 중학교부터는 맞아. 예전에는 1위부터 몇 위까지 숫자를 진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랭킹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거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이제는 티어별로 뭐 티어 1, 티어 2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막 구체적인 등급, 구체적인 순위는 나오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어쨌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그 시험을 봐서 어떤 티어에 자신이 중학교를 가게 되는지 결정이 되고 또 중학교에서도 여러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익스프레스 코스가 있고 또 노멀 코스가 있고 뭐 노멀 아카데미 코스라는 게 있는데 익스프레스는 이제 초등학교 졸업 시험을 잘 본 아이들만이 갈 수 있는 그런 코스죠. 그래서 좋은 되게 최상위권 학교에는 익스프레스 코스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미 이 학교 학생들은 잘 해서 이 학교에 들어온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서열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 이제 싱가포르에 갔는데 제가 중3 때 싱가포르에 갔는데 가자마자 거의 바로 졸업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참고로 싱가포르 중학교는 4년제입니다. 대부분 4년제인데. 뒤지기 힘들었겠다. 그래서 1학년을 낮췄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내가 봐도 딱 봐도 그거 뭐 거의 뭐 안 걸릴 각인데 내가 볼 때. 잘하셨네.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영어를 정말 못하는 상태였었고 싱가포르에서 그 졸업 시험을 보려면 영어로 된 되게 장문의 에세이도 써야 하고 뭐 몇 페이지 되는 그런 리딩 같은 걸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고 막 그런 게 저한테 너무 좀 버겁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생각해도 버거운데 나는 그렇게 해서 싱가포르는 이렇게 뭐랄까 진짜 그게 핵심이에요. 입시가 초등학교 끝나고 한 번 있고 중학교 끝나고 한 번 있고 고등학교 끝나고 있어서 진짜 우리나라가 입시 지옥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난이도로 따지면 입시 지옥인 줄 알고 갔는데 여기 문이 있네? 지옥 밑에 지하실이 있어 이렇게 들어가는 분위기 진짜 싱가포르는 진짜. 근데 그게 뭐 설명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게 되게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긍정적인 기능도 되게 커요. 뭐냐면은 아싸리 공부 안 하는 친구는 그냥 공부 안 해요. 그냥 제가 경험했을 때는. 왜냐면은 이미
초등학교부터 이게 솔직히 좀 걸러져요. 제가 볼 때 이미 왜냐면 티어 1에 왜냐면 거기에 이제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싱가포르 국립대, NTU 난양공대랑 그다음 SMU 싱가포르 매니지먼트 유니버시티 이 정도만 종합되고 나머지 종합대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 않나요? 이제 SUTD라는 종합대가 생겼나? 하나 더 생겼어요. 그래. 예. 아무튼 그래봤자 4개예요. 그래봤자 이게 얼마나 적은 숫자냐면은 뭐지? 싱가포르 그래도 한 600만, 800만 정확하게 냈을 때 600만이었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맞아요. 그렇게 하는데 600만인데 대학교가 종합대가 4개밖에 없는 건 되게 작은 숫자예요. 내가 볼 때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뭐 서울대랑 싱가포르 국립대랑 비교하는데 우리나라도 뭐랄까 경쟁력 없는 대학교 다 통폐합시키고 그 국가 예산을 서울대나 뭐 이렇게 카이스트 이런 데다가 밀어주면은 당연히 그만큼 나올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나라 좀 부패가 심해갖고 쉽진 않은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확실히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다음 얘기 그래서 뭐 해주실 건가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싱가포르 교육 시스템의 특징은 비판적인 사고를 장려한다는 점이에요. 약간 좀 모순적인데 나라가 독재 국가인데 그래도 비판적인 사고를 시키는 거 보니까. 네, 그런데 되게 모순적이게도 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라라는 문제가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해요. 정부가 훌륭하네. 내는 시험 문제에.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에 처음 갔을 때 좀 적응을 잘 못했던 부분이 저는 이제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고 시험을 공부를 할 때도 암기 위주로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이번 시험 범위는 해서 그거를 외우고 시험장에 가서 그냥 답을 맞추고 나오기만 하면 됐는데 싱가포르는 그게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객관식 문항이 있긴 하지만 제가 싱가포르 중학교에 다니면서 어느 날은 이제 문학 시험을 쳤는데 거의 시험장에서 울 뻔했어요. 너무 어려워서? 네,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집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뭐 문학이니까 뭐 책 같은 거 뭐 발췌된 거 그런 거를 집에서 공부하겠죠 하고 갔는데 시험장에 앉으니까 완전 다른 매우 장문의 뭐 고대 시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런 거를 주고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라. 나 의견 없는데? 이런 문제를 주는 건데 아무 생각 없는데 그런 거 주면은? 저는 그거를 읽었는데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일단은 그 느낌 알아, 내가. 네, 그렇죠. 그래서 거의 멘붕 오는 느낌. 네, 진짜. 멘붕이 왔어요.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싱가포르 교육은 싱가포르에서 공부하는 거는 내가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망하겠구나. 생각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예가 뭐냐면 싱가포르 학생들은 이제 사회 과목을 필수로 들어야 하는데 그 사회 시험의 질문은 거의 대부분 주관식 그리고 에세이 형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싱가포르 국가가 정부를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2개를 쓰시고 그런 다음에 어떤 것에 더 동의를 하는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써보라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비록 싱가포르가 이런 준독재 국가라고 해도 학생들에게 정부의 방침이나 정부의 방향성 이런 거를 독자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거죠. 사실 근데 싱가포르가 그 리칸유 패밀리가 모든 걸 다 장악했어요. 그 뭐 언론이고 뭐 유통이고 다 장악했는데 근데 요즘에 그 SNS 발달로 그래서 그 메인 당 내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메이저 당이 막 그 뭐 지지율이 90 몇 프로 그런데 요즘에 그 SNS 발달로 그 다음에 그 리칸유 아들이 이제 수상하다가 아마 아직도 하나 안 하나 내가 까먹었는데 리시엔룽.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독보적인데 옛날에는 그 마이너 당이 뭔가 목소리를 낸다는 게 싱가포르에서 전혀 불가능했는데 이제 SNS의 발달로 그런 이제 마이너들 당들도 이제 목소리도 조금씩 내고 조금씩 더 뭐랄까 다양성도 존중받으려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예. 그래서 그 암기가 아니었고 이렇게 뭐랄까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이 있어서 우리 신 PD님이 뒤지기 힘들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 주실 건가요? 네, 그리고 싱가포르 교육 시스템의 세 번째 특징은 인출 효과를 톡톡히 경험할 수 있다입니다. 인출 효과는 완벽한 공부법에도 나오는데요. 장기 기억으로 가려고?
네,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의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어떤 것들을 지식이나 지식을 배웠으면 그것을 단순히 여러 번 읽어보는 것이 아닌 어떤 식으로든 밖으로 표출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접 입으로 말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토론을 할 수도 있겠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기억을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왜 싱가포르 교육이 인출 효과에 도움이 되는가? 왜냐하면 싱가포르 시험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싱가포르 시험지는 객관식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래요? 네. 나는 그거 안 봐봐서 몰랐는데 되게 힘들구나 시험이. 나는 못 다녔겠다. 그래서 수학은 물론이고 과학, 거의 전 과목에서 객관식 문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과학 문제는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중학교에서 심장에 관한 내용을 배웠어요. 그러면 학교 시험 문제는 이런 거예요. 모세혈관의 기능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아니면 자연 보존을 하는 방법 하나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더럽게 어려운데 시험 진짜? 좀 길게 나는 못 쓰겠어 일단. 기본 반 페이지 이상은 적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시험을 보면은 시험지 외에 줄이 쳐진 종이를 한 대여섯 장씩 주고, 그거를 시험이 시작하자마자 학생들이 미친 듯이 답안지에다가 답을 써내려가요. 그래서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하나 설명해 드리면은 싱가포르이 이렇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끝나고 중학교 갈 때 수능 같은 걸 봐야 되고, 아니면 학력고사 같은 거 봐야 되고, 중학교 끝나고 고등학교 갈 때 학력고사 또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학력고사 끝나고 그 다음에 대학교 갈 때 이제 또 봐야 되고, AP인가 뭐라 그러죠 그거? 싱가포르 수능 뭐라 그러죠? A레벨. A레벨, 네. A레벨 맞아. A레벨이라 그러는데, 이게 되게 아까 이제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렸는데 되게 부작용이 심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옛날에 제 멘토 중에 이제 송지효 부사장님, 이제 삼성 그때 생기원이니까 생산기술연구소 소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기술 전문가다 보니까 메케닉에서 완전 슈퍼 엑스퍼트인데, 그러니까 초전문가인데, 그분이 항상 저한테 말씀하셨던 모델이 싱가포르 모델이에요. 왜냐면은 싱가포르는 폴리테크닉이 되게 발달해 있어요. 폴리테크닉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죠? 그 기술 디플로마를 수여하는, 그러니까 기술 직업 전문 양성 대학교인가 저는 정확하게 해석은 못 하겠는데, 그냥 우리나라가 제1 무슨 기능대 해갖고 무슨 폴리테크닉 대학이 우리나라도 실제로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이미지냐? 4년제 못 가갖고 뭐하고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가는 이미지인데, 싱가포르는 그게 아니에요. 싱가포르는 아싸리 내가 맨 처음 입시를 봐보고 나는 공부의 길이다 아니다 싶으면은 그 친구들은 폴리테크닉 갈 준비를 되게 일찍부터 해요.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 폴리테크닉으로 가고, 거기 간 거에 대해서 대부분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부심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폴리테크닉, 그러니까 싱가포르 국립대처럼 싱가포르 1개능 대학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기도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폴리테크닉이 되게 이렇게 보편적으로 장려가 잘 돼야 되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제조업 기반이면 잘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4년제 종합대학 안 가면은 인생 망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싱가포르이 제가 옛날에 저가 입시가 많아서 이게 진짜 헬 싱가포르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왜? 내가 일단은 종합대 갈 마음이 없으면은 입시를 못 보는 게 내 인생에 하등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럼 자기는 그 기능대학교, 그러니까 폴리테크닉 갈 준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라서, 아까 종합대가 3개인가 4개밖에, 저 있을 땐 3개밖에 없었는데, 심지어 SMU는 뭐죠? 싱가포르 매니지먼트 유니버시티라서 거기는 그 공대가 아예 없어요. 공대가 아예 없다고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기술 이런 거 관련한 건 다 폴리테크닉이 생각보다 많아요 싱가포르에. 그래서 그게 제가 몇 개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여기 댕길 때 많았어요 여기저기에.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바로 기술자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싱가포르 여러분 생각보다 공장이 많아요. 옛날에 여기가 HP가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미국 HP가 세계 최초 아시아 헤드쿼터를 세운 데가 싱가포르일 거예요. 그 다음에 가보면은 생각보다 거기 글로벌 파운드리도 있고 반도체 관련 기술 업체도 많고, 생각보다 공업이 발달했어 생각보다. 그래갖고 그 폴리테크닉 문화가 그래서 발달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도 고 작가님이랑 방송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왜 아시아의 전진 기지로 좋냐? 영어권이라서 그래요. 그냥 저는 싱가포르 모델을 우리나라에 진짜 잘 적용했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의 모든 사람은 생각보다 영어를 잘하지 않아요. 딱 자기 수준에 맞게만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솔직히 중국 분들은 거의 다 그냥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만다린을 쓰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막 쌍파이산 맨날 그거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돈 물어볼 때 뭐 3.3불이면 쌍파이산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거 하면서 근데 택시 기사들도 예를 들어 내가 싱가포르의 그러니까 역사와 정치에 대해서 보면 대답을 못 해주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본인이 생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택시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로 지장 있는 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싱가포르이 워낙 만다린이 발달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말레이 뭐 인도인 이렇게 그런 언어 쓰는 사람이 많다니까 아예 영어를 못 하는데도 생각보다 사는 싫은 분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생각보다 되게 입시 지옥일 것 같지만 딱 뭐라 그럴까 필요한 공부를 뭐 영어를 봐도 그렇고 입시를 봐도 그렇고 딱 필요한 공부를 습득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제가 싱가포르이 어디서 되게 선진국이라고 사람들이 되게 막 동남아라서 되게 막 잘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싱가포르이 중국 이렇게 의식 구조를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후진적 의식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거기가 어디서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는 게 싱가포르에 얼마나 발달했는지 제가 느끼는 부분이 그거예요.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나라에서 이 나라가 선진국인지 비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 이제 따져볼 때는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을 얼마나 체감적으로 알고 있냐. 예를 들면 그거예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동차는 고치면 되지만 사람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이제 자동차랑 사람이랑 만났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차 타면 가마탄 줄 알고 자기가 상전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눈가를 똑바로 안 뜨고 다녀 막 차 탄 사람이 소리 지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차 가는 거 먼저 기다리고. 근데 제가 싱가포르에서 옛날에 놀란 게 뭐냐면은 제가 실수로 택시를 횡단보도 있는 데서 잡으려 그러면은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은 신호가 이렇게 학교 내에서는 이렇게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차들이 내가 건널 줄 알고 무조건 한번 서요. 우리나라는 그 차 건너간 다음에 건너가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미묘한 차이지만 되게 의식 구조가 선진국이에요. 되게 선진국 진짜.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단순히 피사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좋은 문화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동남아에 솔직히 그렇게 의식구조 발달한 나라 없거든요. 당장 말레이랑 인도네시아만 가봐도 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박사만 하면 솔직히 되게 사람이 편협해지고 연구실 밖에도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문화를 생각보다 알지는 못해요. 근데도 제가 이렇게 친구들도 가르쳐보고 일상생활을 겪어보면은 아 생각보다 선진국이구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모두가 영어를 유창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자기가 필요한 영어만 적절하게 잘하면 되고 오히려 저는 싱가포르 친구들이 부러운 게 뭐냐면 다 싱글리시라고 발음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근데 그걸 되게 막 비아냥거리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는 그걸로 말하고 듣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 핵심은 뭐예요? 영어로 된 컨텐츠를 소비하는데 아무도 문제가 없어요. 읽고 쓰는 데는 액센트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오히려 이렇게 엘리트들은 교육을 똑바로 받았기 때문에 미국 친구들보다 작문 실력이 뛰어난 경우도 훨씬 많아요. 그게 이제 제가 되게 부러운 점이고 우리나라도 발음은 콩글리시로 가도 되고 약간 회화는 어설플 수 있어도 읽기랑 쓰기를 완벽해서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영어권 컨텐츠로 우리가 팔 수도 있고 그다음에 흡수돼서 그걸 자연스럽게 소비하면 퀄리티 높은 컨텐츠가 영어권에 훨씬 많거든요. 그게 부러운 거고 제가 아까 잠깐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세계적인 대가들이랑 점심을 먹으면서 그때 배운 게 그거예요. 한국이 아무리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려 그래도 개개인이 일은 할 수 있지만 그 개개인이 와서 가족이 살 수는 없다. 왜 공문서도 다 한글로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이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돈을 많이 줘도 한계란 게 명백한 거라고. 근데 싱가포르는 관공서가 다 영어가 공용어고 영어가 최우선어고 그 다음에 택시를 타도 사람들이 영어 가능하고 병원을 가도 영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신 PD님은 이제 싱가포르의 이제 입시에 대해서 이런 세부상에서 얘기했지만 큰 그림을 봤을 때 싱가포르 모델은 우리가 적용하면은 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사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선진국 문화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부가 설명을 드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작은 나라이고 정부가 시민의 삶에 많은 곳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싱가포르 정부는 예전부터 선진국 시민 의식 이런 거를 키우기를 되게 적극 장려를 해서 예를 들면 예전에 싱가포르에 지금 껌이 금지가 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길바닥에 껌을 너무 많이 뱉어서 그게 길이 너무 껌 그 딱지로 다 까맣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제거하는 게 너무 많은 비용이 드니까 아예 껌을 판매를 하는 거를 금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뭐 시민의식이 나쁘다 하면은 뭐 되게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그런 거를 고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예가 뭐냐면 뭐 지하철을 탈 때나 버스를 탈 때나 음식물 타고 내면 안 돼. 네, 음식물을 들고 타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줄을 되게 잘 서잖아요.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근데 싱가포르는 그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가 캠페인을 했어요. 버스를 탈 때 줄을 서야 한다. 이런 거를 막 광고로 해가지고 지하철역에다가 막 영상으로 틀어주기도 하고 그걸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서 그러면은 갑자기 또 이제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렇게 의식이 선진국이라고 해놓고 무슨 줄서기 운동이냐. 그게 맥락을 알아야 되는 게 싱가포르는 그 인력이 말레이랑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이 법이 엄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교육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 주변 국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를 되게 엄격하지 않으면 싱가포르라는 나라 유지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인도 많이. 예, 인도 그러니까 되게 엄격해. 예, 되게 엄격해요. 진짜 되게 엄격해. 그래야만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왜 이렇게 되게 뭐든지 엄격할까 보수적일까. 근데 그래야만 그렇게 그 혼자 독보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는 나라예요, 진짜. 그다음에 싱가포르이 왜 선진국이 됐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동남아 국가에서 싱가포르랑 말레이시아도 생각보다는 살기 좋거든요. 근데 싱가포르랑 말레이시아가 동남아에서 처음으로 말라리아를 완전 박멸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안티프레질이라는 말을 맨날 쓰는데 이게 정말로 이게 모기 한 마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방으로 인생이 끝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말라리아 물리면은. 그래서 그거를 박멸하기 엄청 노력을 했고 그걸 완전 박멸했어요. 싱가포르에서 말라리아는. 그 댕기 모기는 아직 남아 있어갖고 물리면 큰일 나는데 진짜. 근데 아무튼 말라리아를 박멸한 거의 최초의 나라고 여러 가지 의식적으로 제도적으로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 교육이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제가 또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체육 수업이 되게 후지거든요. 싱가포르는 체육 수업이 되게 발달해 있어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국립대에서 제가 진짜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여자친구들이 체육 동아리를 자기네끼리 구성해서도 되게 열심히 해요. 저는 여자친구들이 그 핸드볼 동아리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코치 쓰고 그 다음에 수영 동아리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여성성 뭐 이런 나쁜 것 때문에 그 뭐 고등학교 때부터 운동 안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남자애들만 그냥 축구하고. 근데 어때요? 싱가포르는 진짜 제가 고등학교 때도 체육 많이 시키나요? 많이 참여하고? 네. 나는 고등학교 안 봐도 뻔해. 왜냐면 대학교까지 왔는데 이 여자친구들이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마라톤 동아리에도 여자친구들도 너무 많고 수구 동아리에도 여자친구들이 있고 무슨 카약 동아리에도 여자친구들이 있고 우리나라랑 그 비중이 잽도 안 되는 거야. 여기 완전 미국이랑 똑같구나 내가 그걸 진짜 깨달았어요. 그거를. 우리나라 동아리 보세요. 여자친구들이 운동 얼마나 하나. 그 우리나라가 후진 거예요. 그게 의식 수준이에요. 진짜. 그런 거 보면서 이 나라가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구나. 그다음에 이건 배워야 되는 부분이구나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마지막 포인트도 그거예요. 싱가포르 교육의 네 번째 특징은 학업 외 방과 후 활동을 되게 중요시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동아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학생들이 뭐 스포츠를 잘하고 좋아하는 이유도 그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싱가포르 정부가 동아리를 얼마만큼 중요시하냐면 중학교 때에는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한 가지 이상의 동아리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때 그 동아리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가산점이 붙어요. 그래서 그 점수로 더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수도 있어요. 리더십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네, 맞아요. 그리고 동아리의 종류도 되게 여러 가지가 많아요. 뭐 한국에도 있는 오케스트라나 뭐 걸스카우트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스포츠. 맞아, 진짜 많아요. 싱가포르 국립대에 뭐가 얼마나 잘 돼 있었냐면은 그 스포츠 컴플렉스가 엄청나게 잘 돼 있는데 수영장부터 되게 잘 돼 있어요. 그 싱가포르 국립대 가면은 거기에 이렇게 한쪽 구석탱이 가보면은 클라이밍을 할 수 있게 되게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클라이밍 동아리 친구들이 맨날 클라이밍을 해요 거기서. 아 진짜 우리나라에 클라이밍 저렇게 해놓은 대학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잘 해놨고, 그러니까 진짜 제가 그거 보면서 아 진짜 이게 우리나라도, 왜냐면 그 별거 아닌 것 부분 되게 많거든요. 바로 받아들이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아 이런 부분에서는 여기가 진짜 독보적으로 앞서 있구나.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대학원에 있었잖아요. 대학원의 청년 결백한 정도가 우리나라 대학원은 그냥 명함도 못 붙여요. 그냥 여러분 뭐 NUS 뭐 하면 뭐 NUS 별거 없을 것 같죠? 그 약간 최고 이코노믹 자료에서, 그렇지, 이코노믹 자료에서 컴퓨터랑 이제 요즘 AI 관련 논문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내냐? MIT? 아닙니다. 칭화대가 1등이에요 지금은요. 그건 이제 중국 정부가 밀어주기 때문에 칭화대가 1등이고 3인가 4인가가 NTU 난양공대예요. 그 다음에 7위가 싱가포르 국립대. 그럼 또 그래요. 뭘 말도 안 돼.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거예요. 이코노미스트. 세계 최고의 권위의 저널에서 나온 건데 패권이 바뀐 거예요. 이게요. 우리나라 서울대 카이스트 없었죠? 그렇죠? 순위권에도 없었죠? 일단 표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그건 이제 학부 영역은 아니고 이제 대학원 영역, 연구 영역이니까. 그렇게 코딱지만한 나라가 그렇게 열심히 왜 AI 잡으면 패권 잡을 수 있거든요. 나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여러분 진짜 바꿔야 됩니다, 진짜. 저랑 고역가님도 돈 많이 벌면은 그런 데다가 저희가 연구 펀드도 많이 지원할 거예요.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면은 우리 플랫폼 합법적인 내에서 다 공유하면서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진짜 우리도 밀어줄 수 있는 부분, 저희가 그래서 지금 심리 실험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대학교에서는 할 법한 실험을 저희가 펀딩을 진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희도 조금 더 선진국스럽게 more advanced하게 저희가 하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동아리를 하게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거는 뭔지 발견을 할 수 있고, 뭐 그에 따라서 자신의 진로를 설계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취미 생활로 하는 거라도 여러 가지 잘하면 다방면에 능통한 인재가 될 수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근데 완벽한 거 보면 나오잖아요. 모험을 잘 써야 뇌가 발달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맞아. 싱가포르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거의 뭐 90% 이상이 바이링걸인 거. 어느 나라 대학도 싱가포르 국립대 가보면은 모든 학생이 다 미니멈 2개 국어를 하니까 그게 엄청나게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바이링걸이면 장점이 너무 많거든요. 저도 영어를 띄엄띄엄 하지만 영어랑 한국어를 할 줄 알고. 그러니까 거기 뭐 애들 뭐 거기서 좀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말레이 친구들 말레이, 만다린, 잉글리시 하니까 3개 국어하고, 그렇죠? 인도 친구들 좀 열심히 한 친구들도 힌디랑 그다음에 영어 할 줄 아니까 뭐 2개 국어 하고. 그러니까 뭐 이게 얼마나 문화적으로 되게 풍요롭습니까, 진짜. 그냥 너무 이런 건 부러운 부분이죠, 부러운 부분. 진짜 이렇게 진짜 뭐라 그러지? 그 멜팅팟이라 그러나요, 진짜? 완전 다 녹아내려서 진짜 완전 용광로죠, 문화의 용광로, 진짜. 싱가포르 교육 시스템의 4가지 특징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꾸준함이 학업적 성공을 결정한다. 그리고 두 번째, 비판적 사고를 길러준다. 세 번째, 인출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학업 외 방과 후 활동을 매우 중요시한다. 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교육 시스템에 대해 이렇게 좀 제가 좋은 점들만 어떻게 보면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싱가포르도 나름대로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 시스템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서열화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너무 엘리트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채택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되게 많아서 여러 가지 교육 개혁도 시도하고 있고 그래요. 근데 장단점이 있죠, 다. 네. 그렇지만 저는 싱가포르에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학습 능력이나 이런 점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도 분명히 여기서 조금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이 되게 독특하게 아시아 국가에서 아마 유일하게 오피셜하게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독특한 문화예요. 그래서 문화 자체가 외국인한테 되게 관대한 문화예요. 원래 이제 싱가포르를 뭐라고 묘사하냐면 4개의 바람이 만나서 만난 나라거든요. 이제 당연히 말레이,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뭐죠? 말레이,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영국 이렇게 해서 4개의 바람이 만난 나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원래 기본 백그라운드 자체가 되게 다양한 문화인데,
저 같은 경우 제가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제가 이제 싱가포르 국립대에서 박사과정을 했는데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싱가포르 달러로 2,500달러 받았으니까 한 달에 220만 원. 한 1년에 뭐 이것저것 해서 3천만 원 받고 4년이면은 그것만 해도 1억 2천. 그다음에 등록금이 한 그때 1,500만 원인가였는데 그거 면제됐으니까 한 2억 받은 것 같아요. 내가 뭐 아무튼 꽤 많이 받았는데 그럼 사람들이 그거 왜 나한테 요즘에 근데 이게 싱가포르에서 이슈예요. 외국인한테 장학금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항상 여러분 다 어디나 찬반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다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의무적으로 뭘 해야 되냐 이거예요. 아무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걔네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 가서 공부하면 교류도 일어나고 사람들이랑 아무튼 이게 생각보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관대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진짜 놀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가 싱가포르이 어떻게 하면 이제 피사에서 1등을 했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이코노미스트 자료 보면은 고 작가님이 저한테 공유해 주신 거 보면 싱가포르 1위 이유 중에 하나가 티처 트레이닝이 되게 잘 돼 있다. 티처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교사가 된 다음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티칭 트레이닝을 해요. 어떻게 하면은 교육하는 실력을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그 교사에 대한 코칭 프로그램이 어마무시하게 발달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게 잘 없거든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오늘 우리 신PD님이 단순히 이렇게 그냥 책만 보고 정리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싱가포르에서 살아보면서 입시도 여러 번 해보고 싱가포르 국립대에 나와보고 또 다른 나라에 가면서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나라를 봤을 때 싱가포르 교육이 이런 좋은 점이 좋은 것 같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도 너무 많이 배웠고 너무 알찬 시간이었고 다음에도 이제 공부하는 것들 이제 우리 연 PD님처럼 다른 우리 윤 PD님처럼 계속 나와 주시면서 공부한 거 계속 인생 공부를 통해서 체인지 그라운드 구독자 여러분과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인데 많이 떨었을 텐데 너무 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